컨버터블은 쓸모없는 자동차입니다. 실용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컨버터블을 사랑하는 이유, 아무래도 오픈에어링으로 만끽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메르세데스 AMG SL63과 포르쉐 911 GTS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두 대의 고성능 컨버터블을 리뷰하기 위해선 저보다 훨씬 전문적인 분을 모셔야겠죠. 전 모터그래프 박홍준이고요. 드라이버 최종석입니다. 타보시기 전에 차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좀 AMG SL 같은 경우에 어떤 느낌이세요? 앞에서, 옆에서, 네. 뒤에서 어디에서 봐도 크다. 벤츠 AMG 라인업 특유의 이 롱로드 쇼테크 스타일, 그리고 이 큰 차체, 정말 벤츠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 이 AMG 로고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부터 출시되고 있는 AMG 모델들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기존에는 이 메르세데스 벤츠 엠블럼이 한 번 더 들어갔었는데 아무래도 AMG가 독자적으로 설계한 모델이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나메리카 그릴이라고 해서 이 AMG의 디자인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1950년대, 60년대 이 미국의 팬아메리카 레이스에 출전했던 벤츠의 레이스카드를 기념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합니다. 911 같은 경우에는 네. 옛날부터 가져온 그 디자인 요소를 계속 가지고 온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되게 오랜 기간 이 전통을 유지를 하면서 이 스타일을 계속 고수해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글 F1 타이어가 5위 타이어 장착되어 있는데 브레이크는 기본적인 추가 옵션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본, 세라믹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노멀한 브레이크로 한번 와인딩에서 편하게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27535에 뒷타이어는 30530 사이즈고 둘 다 21인치 타이어가 들어갔더라고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911하고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이 얼마였죠? 이 차량이 2억 2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911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억 9천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옵션을 이것저것 넣으면 뭐 이제 2억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도 가죠. 이 GTS에 지금 옵션이 포함된 이 차량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2억 7천이지? 2억 7천? 실내 한번 들어봤는데 뭐 실내라고 하기에는 뭐 뚜껑이 열려 있어서 뭐 거의 실내에 온 느낌이 별로 들진 않네요. 저는 들어보니까 이 빨간 가죽들 눈길을 확 끄는데 한번 이제 1년 앉아보셨을 때 좀 착자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느껴지나요? 일단 시트 자체는 생각한 것보다 낮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시트의 형상이나 소재 같은 것들 개인적으로는 너무 화려해서 저한테는 좀 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꼰대인가 봐요. 나이도 많고 옛날 차 익숙한. 이 AMG SL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도 해안가를 달리는 이 비치 드라이브 이런 컨셉에 맞춰진 여유로운 드라이브를 즐기는데 좀 컨셉을 맞췄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화려한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해요. 일단은 지금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2열에 앉아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뭐 누가 앉기에는 좀 민망한 공간입니다. 제 키가 181cm 정도 되고 지금 뭐 이렇게 무릎 레그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이 시트 양끝으로 지금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좀 민망한 자세로 앉아 있는 상태고요. 헤드레스트라고 하기도 뭐한 게 헤드레스트가 제 등에 닿거든요. 성인이 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SL에 앉아있을 때와 포지션이 다르게 뭐 앉았다기보단 서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드라이버님 표준 시트 포지션을 설치하고 뒤에 앉는 게 아니라 뒤에 서 있어야 됩니다. SL이 정말 선녀였네요. SL이 상당히 넓고 편했습니다. 저는 이 SL에 비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트였는데요. 이 헤드레스트 일체형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시트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얇게 느껴지긴 하지만 네. 보기에는 실제로 탔을 때 이 자체만으로도 되게 안정적인 운전 자세를 만들어주고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L을 봤을 때와 이 911을 볼 때와 저는 정말 큰 차이가 지향점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중앙 대시보드와 이 콘솔에 있는 것 같아요. 이 SL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정말 거대한 디스플레이에 모든 게 담겨 있는 형태인데,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 주행에 관련된 서스펜션 설정이나 뭐 트랙션 컨트롤이나 배기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달리는 게 목적인 사람들을 위한 구성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이제 온로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911 GTS 수평대형 6기통 터보 엔진을 탑재해서 최고 출력 480마력, 최대 토크 48.2토크를 발휘를 하는 모델입니다. 차량의 거동 어떤 느낌이신가요? 프론트 엔드가 대단히 기민하게 네. 돌진 않습니다. 하지만 네. 한 번에 모멘트가 생긴 다음에는 바로 리니어하게
꾸준하게 안쪽으로 감겨 들어오는데요. 네. 샤시의 밸런스가 정말 좋게 느껴집니다. 운전을 즐길 수 있는 차로 네. 만들어진 차량, 누구라도 네.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RR, 뒷바퀴 축 뒤에 있고, 네. 그리고 구동도 뒷바퀴를 하는 운동 특성상, 하중 배분상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데 포르쉐는 그것을 이겨내고 있잖아요. 사고의 조절로 네. 하중을 분배하고 코너링 상황에서는 혹은 요잉이 생기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네. 높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하여 네. 상당히 정밀한 높은 수준의 과정을 거쳐서 이 차량을 세팅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정말 뭐 괜히 포르쉐를 두고 외계인들을 고문해서 차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 게 뭐 괜한 게 아니죠. 이제는 너무나 그 표현이 흔해지긴 했지만 네. 그 표현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사합니다. 노말 모드만 주행하는 건 이 차에게 미안한 일 같습니다. 그렇죠. 스포츠 플러스로 가볼까요? 플러스로요. 네. 네. 와. 아 이거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서. 엔진과 PDK, 포르쉐 더프 커플링 클러치가 만들어내는 조화, 뛰어난 레브 매칭, 부드러운 연결, 신속한 체결, 911답습니다. 포르쉐답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가 주행을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브레이크 좀 어떠신 것 같나요? 아직까지 일관되고요. 아직까지는요. 지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꾸준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가 브레이크 시스템의 부하를 줄인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자체가 대단히 믿음직스럽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요철이? 저는 사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타도 네. 별로 불편하지가 않고요. 사실 불편하지 않다기보다는 이 주행에 빠져들게 만들고 네. 계속 속도를 높이게 만들고 있어서 네. 거기에 집중하지 그러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아 정말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너무 이 차의 퍼포먼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승차감이 어땠는지를 좀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스티어링의 특성은 좀 어떠신 것 같나요? 기본적으로 네. 약 언더스티어 성향이 코너링 시작부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르막에서는 그것이 더 도드라지는데요. 많은 무게가 뒤쪽에, 하중이 뒤쪽에 있습니다. 네. 이 버티컬 로드라 그러죠. 수직화 네. 증량이 제한되면서 앞쪽은 접촉은 하고 있지만 네. 그 접지의 수준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앞 타이어는 메커니컬 그립을 다 발휘 못하고 접지의 수준은 낮은 네. 그 상태에서 코너링을 진행하게 되니까 특히나 오르막길에서는 그 언더스티어 특성이 좀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타이트한 코너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코너를 탈출할 때 구동력 제어 능력은 좀 어떠신 것 같나요? 완벽한 LSD의 느낌보다는 그보다는 조금 순화시킨 네. 그 정도의 LSD로 느껴집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도로 주행을 염두에 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타이트한 구간에서 리어 슬라이드를 시키거나 파워 슬라이드를 시킬 때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타이어를 살펴보면서도 소개를 해줬지만 여기에 이제 이글 F1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911 GTS와 이글 F1 타이어의 조화 좀 어떠신 것 같나요? 요만큼 아쉽습니다. 타이어는 F1인데요. 네. 접지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관되고 꾸준한 피드백을 운전자에게 전달해주고 그것이 안정적이고 어떠한 의도를 가진 운전을 받아주고 교감하면서 그 한계에 다가가기에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만족스럽진 않다는 것. 대단히 만족스럽진 않다. 네. 911 GTS에는 이 옵션으로 리어 엑셀 스티어링, 그러니까 후륜 조향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시승 차량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적용된 911 GTS 어떤 느낌이신가요? 이 차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약간의 타이트한 코너 네. 도입부에서 그것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4.0L V8 바이터보 엔진이 탑재가 됐고요. 최고 출력 585마력, 최대 토크는 81.6토크에 달합니다. 레이스 모드로 가볼까요? 레이스 모드로요. 네. 펀치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81.6토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토크죠. 하지만 약간 늦습니다. 즉각적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밀립니다. 아, 브레이크가 좀 이건 하중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브레이킹이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아까 911 GTS가 1620kg, 얘가 1970kg으로 거의 뭐 250에서 300kg 가까이 무겁거든요. 아마 그런 특성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 특히나 코너를 진입하는 네, 핸들링에서 네, 앞에 매스가 강하니까 네. 약간 푸시 언더가 나죠. 높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엔진 파츠, 트랜스미션 같은 것들이 앞쪽에 위치해서 그런 특성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하중 배분이나 밸런스보다는 네. 리어 스티어링에 영향을 받아서 선형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네. 조향과 슬라이드가 변형돼서 일어나면서 네. 내가 의도한 네. 뒷타이어의 트랙션 빌드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도된 밸런스를 가지고 코너를 도는 것이 아니라 차가 어떠한 선형을 만들어주는, 제가 차를 조종하는 게 아닌 차에 의하여 제가 제어되고 있고 차가 보내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크게 느껴집니다. 일단 선수님 지금 이 911도 되게 오래 타보셨고 SL도 한번 타보셨고 이 차 승차감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노멀 모드에서는 가벼운 차체가 더 가볍게 느껴지는데 이게 장점은 아니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 범프의 그 진동이 차체를 흔들 만큼 크게 느껴졌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컴포트 모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노면이 불규칙한 상황에서 진동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하네요.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고 범프 구간을 바로 지났는데 이거 플라시보 효과일까요? 확실히 컴포트 모드에서보다는 스포츠 플러스에서 정말 노면에 충격을 걸러주는 실력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가벼운 차체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이 AMG SL 모델을 주행 중이고 컴포트 모드거든요. 우리가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는 차량이 가지고 있는 매스가 운동성에 좋은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초중속 영역에서는요. 근데 차체가 좀 무거우면 승차감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죠. 역시 벤츠는 벤츠구나, 이 S클래스 쿠페의 통합 후속 모델답구나, 약간 그런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내에서 가다서다 하는 상황에서 조금 불친절한 느낌도 느껴지긴 하지만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속도가 어느 정도 붙은 상태에서는 새보다 컴포트하게 주행할 수 있었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선 주행에서의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이 차가 GTS보다는 더 나은 부분입니다. 저는 이 911을 운전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타이어로 인해서 발생하는 로드 노이즈가 확실히 크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엔진이 뒤에 있다 보니까 뒤쪽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앞바퀴가 구르는 소리가 훨씬 더 두드러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SL 같은 경우에는 주행하면서 이런 로드 노이즈가 크게 느껴지진 않았었는데 엔진의 배치가 다름으로 인해서 좀 타이어 소음이 더 두드러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전에 소음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부분은 A필러 상단 쪽에서 루프하고 연결되는 구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게 조금 아쉽고요. GTS 모델에서는 그 소음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911 까레라 GTS 모델을 탈 때는 사실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퓨어한 느낌의 주행에 더 집중했었고, 소음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도 그대로 차를 느끼는 하나의 방법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상에서 드라이브를 즐길 때 이 AMG의 8기통 엔진도 좋고 포르쉐의 수평대형 6기통 사운드를 듣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 차에 적용되는 오디오가 정말 최고의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는 부메스터죠. 공교롭게도 이 SL63에도 이 부메스터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어떤 느낌이셨나요? 포르쉐 안에서는 음악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고요. 포르쉐 노트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네. 그 어떤 음악도 필요 없는 플랫6 3000cc 엔진의 소리에 더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SL의 부메스터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들을 때 이 음악의 구성 요소들, 이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음악으로 들릴 때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또렷하게 들린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장거리를 주행하는 이 그란투리스모, 그랜드 투어러, 이 GT를 얘기를 할 때 연비도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약 30km가량을 이동을 했고 연비에 결코 유리한 주행 환경이 아니었는데 연비가 리터당 14km? 뭐야? 리터당 14km가 찍혀 있습니다. SL은 지금 연비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저 역시도 에어컨을 풀로 틀고 왔는데요. 이 차량 9.8km/L입니다. 4.0 8기통이 9.8km, 거의 뭐 10km가량의 연비가 나온 건데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효율성이죠. 911 까레라 GTS가 얼마 나왔다고 그러셨죠? 13.9km 찍혀 있습니다. 이래서 포르쉐를 데일리 스포츠카로도 쓸 수 있는 건가 봅니다. 깜짝 놀랐네요. 오늘 이 메르세데스 AMG SL63 포매틱 플러스 그리고 포르쉐 911 GTS 이 두 차량을 비교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벤츠 차량 처음 주행해 본 차량인데요. 이 차량 말씀하신 그 긴 이름 하나하나의 요소를 다 담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실내도 화려하고 저에겐 역시 과합니다. 이러한 부분보다는 성능의 지향점이 확실하고 그런 것을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911 GTS가 더 많이 기억에 남고 다가옵니다. 저희 그럼 이제 오늘 촬영을 마치고 이제 서울로 돌아가실 텐데 그러면 드라이버님께서 어떤 차량을 타고 돌아가시겠어요? 드라이버에겐
911 GTS죠. 뭐 아무래도 이거 지금 저희가 위치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뭐 드라이버님 포르쉐를 선택하셨지만 차는 그래도 역시 벤츠죠. 저는 이 AMG SL63을 타고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박홍준이었고요. 드라이버 최종석이었습니다.